일단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을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엠파레를 학부님 덕분에 한 달 돼가네요. 입문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과제처럼 이렇게 목표가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아침이라도 또는 전날이라도 좀 이게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이제 강제적으로 마련해서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이라도 이제 배우는 이렇게 과정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네이버 API를 이용해서 이제 도서 정보를 가져와서 엑셀 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회사에 한 책이 한 300권에서 한 3, 400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서적은 좋으면 다 이렇게 좀 사두는 편이고 또 집에도 한 700권 정도 있거든요. 이것저것. 그래서 이 책들을 예전에는 수동으로 하나씩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교보문고 가서 하나씩 패스팅 카피를 했는데 이게 꾸준히 안 되더라고요. 또 하다가 멈추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하게 된 이유가 간혹 제가 사던 책을 또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안 읽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막아보고자 정리도 하고 또 올해 읽을 책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솔팅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마침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는 먼저 이제 카메라로 그 책 맨 뒤에 뒷장을 찍어 ISBN 쪽을 찍습니다. 뭐 전체를 찍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좀 더 그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찍습니다. 그래서 그 ISBN을 찍으면 거기서 ISBN 넘버를 얘가 추출해서 네이버 API 도서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도서 관련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다시 구글 스프레스트에 파싱해가지고 저장하는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요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트래커라는 걸 통해서 내가 사진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면 특정 폴더에 거기서 얘가 이제 탐지를 합니다. 탐지를 하면 임포트 이미지로 이제 넘기고 이 이미지를 다시 오픈 AI로 넘깁니다. 근데 이 오픈 AI에서 요 프롬프팅이 있는데요. 이 프롬프팅을 처음에는 저는 좀 더 다른 방법 예전에 이제 처음에 요거는 이제 하코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거고, 제가 했을 때는 계속 요 아웃풋이 ISBN 키랑 밸류가 어퍼스트로피라고 해야 되나? ESC 키보드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어퍼스트로피의 반대편으로 꺾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세 개가 찍히더라고요. 양쪽으로 둘러싸 해서. 그래서 그거를, 원래 그런 거보다 했는데, 이제 그거를 거기서 또 다시 파싱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원투원 도움 받으면서, 리플레이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축출하는 거를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종의 렉스인가요? 리엑스인가요? 그런 거를 잘 또 활용해서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또 추출하는 게 용이하구나를 그때 좀 깨달았고, 프롬프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용도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필드에서 값이 이제 네이버 키 값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에서 나온 그 IBSN 넘버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에디트 필드로. 그러면 HTTP 리퀘스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키 값을 받아들여서 얘가 이제 도서 정보를 아웃풋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내보낸 다음에 다시 이제 구글 스프레드에서 그 내보낸 정보, 예를 들어서 책 제목, 저자, 퍼블리시드 데이트 등등 그런 거를 내가 필요한 부분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연결을 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얼마 안 걸리긴 한데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요 본 발표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취지가 아래 그 5개 이게 이제 미스트랄 OCR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걸 처음에 썼었고요. 요 워크플로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희 엠파렌 템플릿에서 가져와서 해보려는데 실제로 얘가 ISBN보다는 다른 텍스트를 주로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쓰려고 하다가 맞지 않아서 저는 이제
차라리 제일 간편한 게 이제 오픈 AI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요 아래 거를 같이 넣은 이유는 기본 개념이 이제 비슷해서 그 이유는 이제 요게 되면 제가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 응용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가령 어떤 거를 그래서 카톡에서 그 캡처해서 업로드하면 요 미스트랄 OCR을 이용해서 그 텍스트를 축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 텍스트를 축출해서 오픈 AI를 통해서 뭔가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거나 뭐 등등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이메일로 보내는 등등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본 워크플로우에 또 파생되는 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좀 유용했던 게 돈이 이제 상당히 많이 안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하나씩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구글을 가장 쓰는 게 일단 돈이 안 들고 AI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지원 받아서 이제 API로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뿌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한 비용으로 학생들이 좀 이런 부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려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ISBN 키와 밸류를 파싱하는 거를 처음에는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런 부분 이제 파코님께서 잘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인증이 이게 잘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는데 다시 보니까 구글 인증 문제가 다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인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응용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됐다. 네, 한번 요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루하루. 제가 만든 건 제목은 이제 큰 제목은 이제 학습 자료 일일 발송 자동화 이런 내용이고 하고 싶었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이제 자료들을 이미 준비된 자료들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원하던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외국으로 된 만화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뭐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주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걸 엑셀표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하루에 하나씩 보내는 게 이제 제가 하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보내고 HTML 만들어서 하나당 카피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앞에 큰 내부 박스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화 원고 DB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콘텐츠화 해가지고 HTML을 만들고 HTML 코드를 만들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게 좀 어려웠었거든. 어떻게 하나를 고르고 하나를 보냈다는 걸 어떻게 표시가 될까 이게 고민이었었는데 이걸 여러 번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뭐 프로그램을 잘 알면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그래서 사건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뭐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시트 자체 발송할 날을 이제 정해두고 그 날짜가 일치하면 발송하는 거 하나가 선택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실제 보냈으면 보냈다고 표시가 되고 이제 그 안에 보내지 않은 걸 이제 다시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빨간색 표시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비발생했던 내용을 이제 비어 있는 것을 하나 고르면 여러 개가 나올 거고 여러 개 나와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하나만 고르는 거고 또 옵션이 있더라고. 제일 위에 거, 제일 밑에 거. 그리고 그런 사항이었고 그리고 이제 추출돼서 그걸 이제 이전에 있던 그 구글 시트에다가 그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스테이터스라는 필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센트라고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머지를 이용해서 같이 다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 시트가 이 두 번째 있는 이 구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데이트인 거예요. 제일 앞에 있던 그 구글 시트는 그 게시였던 거고 뒤에 있는 이 구글 시트는 이렇게 업데이트로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업데이트로 이 내용이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전 했던 걸 숫자를 변환할 수 있는 거라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업했던 거.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테스트로 제 개인한테만 보냈었는데, 이거를 이제 목록이 있으면 목록한테 다 보낼 수 있겠다구나 하고, 이제 구글 시트에 구글 폼 받아서 하면 이제 보낼 수 있으니까 이제 구글 메일 수신자 리스트를 이제 연결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메일로 보내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이상이고 하여튼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하자면은 밑에 파란색 같은 경우인데 이제 랜덤에서 보낼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였는데 다음에 한번 할 때는 이제 무슨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만화라든지 어떤 내용이 예를 뭐 100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연차적으로 넘어간다든지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구글 폼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목록에만 올라오면 다 보내지 말고 이제 내가 보고 이 사람 체크한 사람만 보낸다든지 그 두 가지를 좀 개선하면은 필요에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레시피 추천 워크플로우를 만들었는데 뭔가 좀 어지러운데요. 예, 제가 만들게 된 배경은 일단 자취생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자취 요리 같은 레시피를 유튜브에서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만 이제 보면서 만들만 하겠다 하고 또 까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요거를 DB에다 저장을 해서 그때그때 뭐 추천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만들게 됐습니다. 총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위쪽에 있는 게 데이터 수집하는 플로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크론 노드 사용해서 스케줄 노드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부터 먼저 보자면 일단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뭔가 노코드 툴을 쓰는 것 치고 좀 코딩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확장 프로그램을 일단 만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 괜찮겠다 싶으면 확장 프로그램에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해서 레시피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에 이제 고정 댓글과 설명란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기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노드를 통해서 자막 정보까지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제 오픈AI 이용해서 이 영상에 필요한 재료와 레시피를 각각 제이슨 형태로 추출하도록 프롬프트를 짰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시도 하나 주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라 이렇게 프롬프트에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오픈AI에서 이제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보내주면 그 제이슨을 파스해서 이제 수파베이스 DB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저장을 했습니다. 수파베이스도 처음 써보는 건데 사실 여기 노드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HTTP 리퀘스트 이용해서 좀 커스텀한 함수를 실행하는 식으로 이제 저장을 했는데 관계형 DB 만들어서 저장을 쭉 했고요. 네, 제이슨을 그대로 입력을 하면 내부적으로 프리디파인된 펑션이 작동을 하면서 각각 재료와 그 다음에 레시피의 순서 뭐 1번 뭘 준비합니다. 2번 뭘 데웁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각각 저장하는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노드로 들어오면 얘는 뭐 몇 시로 할지는 그냥 자정으로 일단 해놨는데요. 뭐 재료 준비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뭐 한 저녁 좀 전에 한 4시쯤 추천을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 된 정보를 바탕으로 뭐 해당 시간에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것도 그 수파베이스 내부에 정의된 함수를 통해서 이제 냉장고 재료도 DB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 중에 빠진 재료가 제일 적은 순서대로 소팅이 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없는 재료가 제일 적은 순으로 소팅이 된 거를 한 번 더 필터를 해서 빠진 재료가 4개 미만, 즉 3개 이하로 있는 레시피들만 필터를 한번 걸고요. 그 다음에 뭐 소팅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하나 뽑기 위해서 랜덤한 소트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리밋을 통해서 상위 하나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빠진 재료가 3개 이하인 레시피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골라서 그걸 슬랙을 통해서 발송을 한다. 이런 식으로 레시피 추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슬랙 메시지를 뭐 헤드 블럭, 뭐 섹션 블럭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예쁘게 꾸며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슬랙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봇을 만들어서 그 봇이 특정 채널에 이제 해당 시간마다 어떤 레시피를 추천해준다 이렇게 메시지가 보내지도록 플로우를 짰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미지를 보면 아마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오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서 DB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은
좋은 퀄리티의 추천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개선할 점은 이제 뭐 어떤 레시피를 추천을 함과 동시에 그 레시피에 사용된 재료들을 냉장고에서 차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특정 재료가 아니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재료들, 예를 들어서 레몬즙을 라임즙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대체 가능한 재료를 따로 정의를 해서 좀 더 유동적인 레시피 추천 플로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엠파렌 하면서 이제 솔라피를 통해서 이제 그 알림톡을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메이크를 써서 메이크 안에는 이제 솔라피 모듈이 있어가지고 좀 쉽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메이크가 이제 비용 문제가 생기니까 좀 엠파렌으로 제가 지금 이제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그 제가 테스트만 이렇게 진행했는데 좀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그 솔라피 API를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솔라피 개발 문서를 보고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제가 힘든데, 뭐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이용해서 솔트로 이렇게 랜덤 생성해서 세 번째 모듈 이거 이렇게 폼 짜고, 그다음 이제 이게 인증하는 절차들이 조금 이렇게 복잡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지금 네 번째 모듈은 이제 요게 또 시간을 또 연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솔라피 인증하려고 하면 커렌트 데이터라고 해서 제가 시간 값을 이렇게 같이 예측을 시켰고요. 그다음 스텝 5를 보면 이제 앞에서 나왔던 솔트랑 API 키를 정리해서 이렇게 또 땡겨오는 어떤 이제 보안상의 절차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도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이제 내용들 잘 모르고 이렇게 좀 따라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그니처, 커렌트 데이터, 솔트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해서 이제 인증을 하는 게 필요했었고요. 일곱 번째 모듈은 이제 카카오 알림톡을 제가 발송을 하는 건 사실 이제 앞에 인증만 좀 잘 넣어보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일곱 번째 모듈을 보면 제가 앞에서 이제 인증 절차를 다 거쳐서 이제 변수 내용들을 넣어서 이제 발송까지 해서 결과물은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솔라피로 발송된 데이터가 있는데, 여긴 지금 이제 변수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직접 입력한 값들을 제가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학원 운영하면서 노선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변수들을 제가 이제 노선 데이터를 이렇게 변수로 땡겨와서 이렇게 입력시키면 이제 제가 원하는 구동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메이크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엠파렌을 이렇게 쓰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긴 한데 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서 제가 이제 뭐 발송은 메이크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요, 옵시디언 쪽을 활용하는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메이크에서 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 메이크에서 했던 부분은 웹훅을 받아서 그 내용을 GPT 쪽에서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이제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간단한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웹훅을 두 개를 썼습니다. 두 개를 써가지고 리스판스를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위쪽에서의 기능은 뭐냐면 일단 웹훅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마크다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포맷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활용하면 챗GPT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생성시켜주는 이런 그 마크다운 문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쏴주는 이런 쪽의 로직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서머리,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떠주면 그걸 요약해가지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쪽에 챗GPT 프롬프트가 이제 들어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도해본 목적은 그겁니다. 그 엠파렌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이지만은 웹훅에 대해서 제한 없이 여러 개의 이런 웹훅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이크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무료 사용일 경우에는 이런 웹훅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엠파렌이 웹훅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웹훅을 조금 공부를 하면서 옵시디언 쪽하고 연결을 시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옵시디언은 아시다시피 노션이나 이런 메모 툴의 내용인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어떤 이런 계획서나 보고서에 대해서 PPT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쭉 끌고 난 뒤에 밑에 보면 화면에서 이 웹훅에 대한 헤드인을 이제 옵시디언 쪽에서 설치를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마크다운 샌드 노트 포스트 웹훅
send note to 마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크다운 프레젠테이션의 약자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위쪽에서 그 스크립트를 끌어서 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M8N 쪽에서의 웹훅으로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내용들이 그 오픈 AI API 쪽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마크다운 문법의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변환이 된 다음에 다시 옵시디언 형태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 옵시디언 쪽에서의 그 텍스트 밑쪽에 마크다운 형태의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요 화면 쪽, 그러니까 옵시디언 화면 쪽에서 오른쪽에 하얀색 프레젠테이션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게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시디언 자체 내에서도 코파일럿이나 이런 형태의 다른 그 LLM에 대한 툴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프팅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또 수반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웹훅을 활용하면 그런 작업 없이 그냥 이제 텍스트를 끌고 그다음 웹훅을 그냥 던지기만 해도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실용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구현을 해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옵시디언뿐만이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에 보면 단축어 내용도 이런 형태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웹사이트에서 내용들을 끌어줬고 그 내용들을 이제 M8N 쪽으로 웹훅으로 던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의 단축어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오픈 AI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런 웹훅 형태로 구현을 한다 그러면 쉽게 이런 쪽을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한번 시도를 해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요. 예,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션 자동화 챗봇 워크플로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 자체는 제 본인의 노션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이제 자동으로 에이전트가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냥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단순한 챗봇 형태이고요. 그래서 약간 스텝별로 좀 이렇게 보시는 그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 네, 감사합니다. 스텝 1, 조금 내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텝 1에서는 저거는 그냥 채팅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 저거는 이제 직접 그 페이지 노션에 들어가가지고 그 권한 설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저렇게 데이터베이스 디테일 노드를 실행을 하려면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페이지에 들어가서 권한 설정을 다 하면 그 페이지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쭉 가져와져요. 그래서 약간 스텝 3 보시면 뭐 세션 아이디나 뭐 노션 아이디 같이 이제 변수들 이제 출력을 하면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서치 노션 AI 에이전트 노드 밑에 서치 노션 데이터베이스 저기서 주로 이제 AI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변수 가져올 거고 어떤 거 설정할지 저기서 약간 좀 많이 시간이 좀 뭐 걸렸던 부분이고요. 뭐 그렇게 응답을 해서 이제 하는 일단 과정 자체는 뭐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다른 거 설명이고 제가 지금 채팅창에 그냥 간략하게 저희 노션에 쓰이는 그거 보냈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보이시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지금 네임 컬럼을 보면 네임 텍스트 스테이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챗봇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주소 관련해서 오피스 관련해서 위치를 알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팅을 하면 이제 텍스트에 있는 것까지 지금 다 이제 AI가 받아가지고 서울 코리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약간 네, 전반적인 플로우는 이렇고 조금 제가 더 원했던 부분은 지금 저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저렇게 네임 텍스트 스테이터스 관련해서는 제가 다루고 이제 충분히 이렇게 프롬프팅을 할 수가 있는데 저 노션에서 이제 또 네임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그 하위 문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접근을 할 때 저는 하위 문서까지 접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또 일일이 권한 설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노션에서. 근데 약간 그거는 조금 시도하다가 좀 더, 네, 그 부분 하위 문서 접근까지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서치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이전에 노드들에서 그 정보를 가져오고 저 서치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프롬프팅을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는 부분인데 저 부분에서 이제 파라미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오류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해결은 잘 됐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디테일 여기 노션에서 자료 가져온 거를 이제 파라미터를 처리를 하고 변수 설정을 하고 또 제이슨 형식으로 바꿨다가 뭐 아니면 안 돼서 문자열로도 바꿨다가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노션 자동화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네.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열어봐도 되나요? 네, 뭐 네, 뭐 상관은 없어요. 이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연결해놨군요. 디스크립션에는 이제 뭐 어떤 특정 키워드로 네네. 그래서 그 키워드 아까처럼 이런 뭐 여기 뭐죠? 뭐 오피스가 어디냐 이런 거군요. 그리고 네네네네. 여기에 해당하는 베이스 안에 그 안에가 한 번 더 검색을 하는 거네. 이게 약간 내 구조. 네.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어쨌든 뭔가 되신 거죠? 되신 건데 네네, 되긴 됐는데. 되게 신기하네. 제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한번 제가 예. 여기까지 업데이트 여기 보면 노션 툴이 있거든요. 오. 근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 얘가 한번 다른 건데 얘가 보면 서치가 있는데 이거 한번 켜두면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지금 무슨 말씀 저도 이해했는데 API를 하나 하면 그 하위에 있는 페이지들도 검색을 저는 이걸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이거 혹시 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툴이 따로 있고 그래서 따로 별도로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써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요것도 아마 하시면 아마 금방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툴이 보니까 제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업데이트가 혹시 안 돼 있으면 저는 1.8 몇 버전? 1.82.3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최신 버전인데 네. 여기에 9버전일 경우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툴에.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만약에 나는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보면 되게 많아요. 툴이 보면은 여기 되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툴이 뭐냐면 일종의 제가 이제 잠깐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약간 이 메모리는 대화를 기억하는 메모리 좀 가깝고 예를 들면 얘가 실제로 이제 액션을 취하는 부분에서 되거든요. 그럼 내가 뭐 아까 채팅을 걸어. 그러니까 특정 노션에서 이 검색 찾아주면은 직접 설치를 여기서 얘가 이 툴 안에서 찾아줍니다. 여기 만약에 이제 응용을 하면은 뭐 캘린더까지도 되면은 구글 캘린더 같은 게 여기 있거든요. 캘린더. 그럼 이것까지 연결하면 이제 이벤트도 뭐 이 노션의 내용 근거로 해서 채팅으로 뭐 이벤트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점점 이제 가능하신 어떤 그 사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여기서도 노션을 검색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 채팅의 문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맥락이 어떤 노션에서 어떤 찾아줘 하면은 얘가 이해를 해서 이제 연결해요. 근데 이게 약간 구조가 최근에 좀 핫한 그 MCP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따로 이 노션 API 딱 하나만 설정하면은 그 얘가 계속 업데이트해도 어쨌든 이 질문을 이해하고 노션에서 뭘 찾아야 돼라고 이제 명령을 주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에이전트가 이해를 하고 노션 툴에 직접 가서 이제 하는 거죠. 여러 툴이 있었을 때 그런 게 약간 좀 MCP 느낌처럼 이제 되어 있어요. 아마 뭐 약간의 좀 다르긴 하겠죠. 아무튼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좀 될 것. 여기에 그 사전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참고로 이거 그냥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게 빠를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약간처럼 그 크롬 익스텐션이랑 웹폼을 쓴 건데 여기에 네 알겠습니다. 지민. 그래서 여기 워크플로우 그냥 가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 다 남겨놓을게요. 3달 전에 만들어준 건데 이게 다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여기 이제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 크롬 익스텐션 설치하는 게 있고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아까 이 트레이드 뷰 해가지고 주식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차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 현재 가격 나오고 뭐 어떻게든지 나오는데 요거를 화면 캡처를 얘가 크롬 익스텐션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전체적으로 지금 특정 뭐 쭉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크린샷을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 지금 보면 얘가 이미지 분석을 해요. 에너지 분석해서 물론 이제 이게 되게 그 흔히 말하면 뭐 정확한 분석이라기보다 그냥 이 추세나 이런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 값을 보고 인식을 해서 그냥 답을 간단하게 줍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일단은 오픈AI가 이 화면 캡처를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값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크롬 익스텐션으로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만 설정해도 얘가 이제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게 일단 포인트고, 그래서 실제로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요. 보시면 이것도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내용은 뭐 전문적 조언이 아니다. 이런 프롬프팅을 이제 설정해서 그렇고, 그래서 가격 이동은 뭐 여기 61,700원 정확히 얘가 이해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 몇 달 사이 동안에 주가는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아주 간단하지만 그 꽤나 정확하게 얘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거래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뭐 트레이딩을 할 때 내가 뭐 어떤 그런 주식 관련을 할 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거기에 단 요 세 가지 구조만 해두면 된다가 포인트고, 그래서 익스텐션 다운 받으면은 여기 아마 처음 해보신 분들 있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여주면 여기 뭐 크롬이든 뭐 구글이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트레이딩 뷰 한번 그냥 아무거나, 그다음에 여기 옆에 띄운 게 있거든요. 요 크롬 익스텐션 설치는 뭐 여기 확장에 가보시면 맨 밑에 이런 게 있어요. 확장 앱 설치 누른 다음에 여기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봐왔던 건데 이걸 키시면 여기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마켓에서 삼성전자 눌렀는데 이번에 SK 눌러볼까요? 누르고 뭐 뜨겠죠. 이걸 좀 화면을 깨 보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설치한 게 있거든요. 크롬 익스텐션 누르면 이게 떠요. 테이크 스크린샷. 물론 제가 여기 사전에 세팅으로 웹북을 설정했습니다. 이 웹북이 뭐 여기 앞에 요 웹북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고 액티브를 시키고 여기다가 복사를 넣고 저장하면은 다 끝난 겁니다. 세팅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보고 싶으면 전체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 한 뭐 이렇게 볼까요? 최근 올해 거 보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이게 데일리인가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설정을 하고 이 정도 할게요. 그다음 이 상태에서 제가 테이크 스크린샷 하면은 기다리면 이제 물론 이제 요거 이제 좀 더 보완을 시켜야죠. 저도 실제 써보니까 이거 복사도 안 되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이제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돼서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21,550원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캡처를 떠서 화면을 키워서 보면은 이런 거죠. 상승세 하강세, SK 하이닉스의 뭐 전체적인 변화, 최근 가격이 올랐고 조금 더 상승했던 거 보이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어쨌든 요게 기본적인 컨셉으로 크롬 익스텐션이랑 실제 웹페이지 화면이랑 연동하는 거를 좀 저도 보고 괜찮을 것 같다. 참고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응용했냐면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차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도 벌써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이제 회사분들도 그냥 바로 이걸 눌러가지고 매번 차트 보기 어렵잖아요. 누를 때마다 특정 차트 딱 선택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제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실제 응용을 해서 회사에 쓰고 있는데 그게 다 베이스라인은 이걸 쓰고 있다. 이거 한번 좀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링크를 드릴게요. 요 링크를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오늘 작업했던 것들 다 여러분 올려주신 것 중에 챗GPT 그 요약 있잖아요. 이것들 다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채팅방에.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제가 올릴 거니까. 그다음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제가 좀 전에 봤던 링크 좀 드려보고요. 이 애널라이즈 요 부분. 그래서 트레이딩 뷰 차트인데 응용을 어쨌든 간에 꼭 트레이딩 뷰가 아니라 그냥 모든 부분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저도 아까 라온님이 해주신 거 보고 요즘은 진짜 너무 이제 좀 쉽죠. 요즘 다 요즘 그런 게 있어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많이 이제 핫하거든요. 또 약간 별거 아니고 그냥 즐겁게 뭔가 내가 생각했던 로직대로 만드는 어떤 구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저도 지금 크롬 익스텐션 처음 써봐요. 저 처음 만들어봤고,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것도 제가 직접 이걸 가지고 커스텀을 하는 게 되게 쉽더라고요. 다운받고 기본 구조가 막 이렇게 팝업 매니페스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구조도 이제 이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 커서라든가 다른 걸 이제 거기다 올려놓고 뭘 추가했으냐면 이 스크린샷이 보면은 날아가거든요. 그럼 키 때마다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뷰만 이제 제한도 시킬 수 있고, 히스토리도 남기는 것도 해보고, 스크린샷 잘 찍는지도 체크해보고, 뭐 여러 히스토리 남기고, 이걸 또 카피도 쉽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거를 아까 뭐 슬랙 같은데 이제 연동시키거나 이러면 한 번에 이제 스크린샷 하고 발송하면은 바로 발송도 해주고, 이런 것까지도 좀 가능하게끔 또 할 수 있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말씀같이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요거는 뭐 화면을 제가 안 켜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브라우저 레스 같은 걸로 이제 그 응용을 하면 그렇게 된 건데, 이거 지금 현재까지는 내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만 누르긴 해야 돼요. 현재는. 근데 만약에 이제 브라우저 레스, 그러니까 브라우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굳이 화면 안 들어가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스크린샷 캡처를 해서 보내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저도 나중에 알아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서 나중에 또 다 좀 응용해보면 진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 구텐베르크 사이트에 있는 거를 우선 다운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정하는 일까지 하려고 데이터베이스에 좀 모으려다 보니까 그 데이터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리아DB로 원래는 이제 에어테이블에 하려고 했는데 네이블이 그게 또 120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그 마리아DB로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크래핑 오히려 하루만 끝날 일일 것 같은데 엠파렌으로 하려니까 전혀 익숙치 못해서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냥 플라스크로 짜면은 한 2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페이지가 별거 아니어서 그냥 근데 엠파렌으로 가져와갖고 데이터베이스에다 집어넣게 하는 부분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엠파렌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이거를 갖다 집어넣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다음으로 넘기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잘 작동을 못 시켜갖고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API를 제공하지 않아갖고 이제 또 프로그램 API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제 계속 또 자료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상황이어갖고 그냥 치료라는 거를 좀 설치를 해서 API로 그냥 이렇게 플라스크에서도 써야 될 것 같고 이쪽 엠파렌에서도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작업을 하는 부분이 조금 저는 오히려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아직 툴이 익숙하지 않다? 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형으로 좀 일대 n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단계가 수집 다음에 이제 목록 수집, 그 다음에는 원래 원본을 또 다운받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하고, 편집하고, 이런 식의 OCR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자동 편집하는 프로그램까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출간했을 때의 여러 가지를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하는 부분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아직 목록 정리하는 거밖에 못한 수준이어갖고 이걸로 진짜 언제 끝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원래는 자동화 때문에 이 툴을 지금 한 건데 앞부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오래 걸려갖고 사실 좀 약간 진이 빠진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기능을 좀 약간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선생님도 되게 많은 걸 좀 한 번에 다 하시려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먼저 좀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이렇게 데이터 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쪼개서 또 이걸 분할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API도 사용을 하고, CDO인가 뭔지 이런 것도 사용하시고, 이게 아까 보니까 제이슨으로 스크래핑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런 데이터도 만들어주고 저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계 전부 다 약간 다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어려운 게 너무 많으시고 너무 어쨌든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뭔가 이제 툴 자체가 어쨌든 간에 설정값만 넣으면 동작하는 구조긴 하니까 그래서 편한 아직 엠파렌에 있는 툴 하나하나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어떻게 갖다 써야 되지? 이걸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플라스크로 그냥 스크립트 짜라 그러면 한두 시간이면 끝날 일인데 이걸 몇 날 며칠 하고 있지? 이러면서. 그러면 오히려 플라스크를 짜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너무 근데 이제 집단의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일이니까 한 번 끝낼 일이 아니어갖고. 네, 맞아. 그래서 한 번만 어쩔 수 없이. 네, 그래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잘 만드신 것 같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혹시 여기서 지금 더 마무리 지어야 될 게 뭔가 어떤 부분에서 하셔야 되나요? 지금 데이터 넣는 지금은 이게 목록만 작업한 거고요. 목록에서 이제 다운받는 부분하고 그것과 이때 다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OCR 할 거는 OCR 하고 번역할 거는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툴들, 교정 툴 그런 것 이제 툴들은 다
세팅을 다 해놨어요. 어떤 툴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랑 툴들은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데이터베이스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동 출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 알겠지만 되게 규모가 크잖아요. 뭔가 또 다 해야 돼. 네. 근데 지금 혼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 선장님 혼자서? 그러니까 제가 아, 네. 근데 뭐 그러니까요. 원래부터 프로그램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납품하거나 프로그램 개발해갖고 하는 것들도 다 혼자 했는데 문제는 항상 처음 보는 프로그램도 다 이렇게 배우는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뭐 이것만 할 시간은 없으니까 이게 툴을 다 아직 뭐 저는 3차까지 수업을 들었는데도 사실 눈팅만 했거든요. 거의 못 다루고 딴 걸 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코드 툴이지만 그래도 뭐 물론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툴인 것 같고 저도 매우 그 말씀하신 게 동감되면서 동시에 다른 분들 보시면 이제 이렇게까지 크게 뭐 규모로 많이는 저도 못 해봤거든요. 거의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라 그래서 어쨌든 네. 그 선장님께 자동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정도면 저는 제 생각에 아예 그냥 돈 받고 팔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스템 만들면 아예 그냥 왜냐면 이 출판사 쪽에 다른 쪽에서도 필요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장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선장님이랑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이거 솔루션을 팔아다 쓰면 되게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름 그래도 뭐 물론 이제 계속 조금씩 만들고 계시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시스템 만들면 거기도 대부분이 뭐 비개발자분이 많으실 테니까 되게 좀 유의미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아까 말한 되게 지치는 건 너무 맞을 거예요. 지치면은 안 돼서 그러니까 지치지 않게끔 딱 끊어가지고 기능을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아마 선생님도 중간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포기하고 엠파렌 못하겠다 이것보다 어쨌든 간에 하나 좀 요것만 딱 한두 개 저도 아까 원했던 거가 딱 진짜 그냥 스크린샷 찍어서 뭐 나왔던 게 물론 이제 하셔야 될 거 당연히 많지만 오늘 이제 스터디 차원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간단하게 하셔도 훨씬 더 좀 뭔가 의욕도 생기시고 좀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려가 아니 그리고 네. 그 스크립팅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사이트를 어마무시하게 뒤졌어요. 계속 뒤지다가 맨 처음 생각했던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편법으로 다 긁어갖고 데이터베이스에다 먼저 넣고 거기에서 그 디렉토리에 거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를 끌어와갖고 스크래핑하는 식으로 아예 거꾸로 집어넣고 돌리는 식으로 또 다시 작업을 한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이게 안 끝날 일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약간 제가 보기엔 거의 코딩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걸로 엠파레는 코딩 하신 것 같고 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네,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네, 그러면 네, 이 정도로 이제 선생님 것도 마무리를 해보고 마지막에 아까 지미님이 그 발표 해주시는 게 있어서 제가 그러면 지미님도 요청을 제 화면에 끄면 될 것 같아요. 요청을 드리고 하면 제가 종료를 할게요. 내려가셨으면 내려가시죠.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은 팀 리서치 구현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그래도 한 10분은 쓸 것 같긴 한데, 네.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잠깐만요. 이거 사용 예부터 일단 보여드릴까 하는데, 디플로이 하고, 제가 공유드린 그거를, 여기 오픈 AI 키를 넣고, 그 다음에 서프 API도 넣고, 서프 API 넣은 이유는 이제, 그냥 대화도 하다가 내가 딥 리서치가 필요하면 이제 그때 딥 리서치 켜서 이제 하라고 하는 이제 목적으로 넣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엔게이지 한국어 넣고 키면 이제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뜨고 이제 뭐 브리스는 4, 뎁스 2고 이게 한 5분 정도가 걸려서 일단 이거 시켜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진짜 딥 리서치처럼 이렇게 먼저 한 번 더 물어보네요.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뜨거든요. 나름 네, 잘 맞네요. 네. 끝나면 저거 없어지면서 여기 뜰 거예요, 이제. 네네. 뜰 거고. 자, 이제 딥 리서치는 이렇게 보면 쿼리가 주잖아요, 이렇게. 제가 쿼리를 주면 그 쿼리가 들어와서 피드백을 AI가 주게 되는데 그 피드백이 아까 봤던 요 질문하는 거, 여기 피드백이고요. 피드백 받으면 내가 이제 답한 거, 그거 모아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내가 질문한 거, AI가 질문한 거, 내가 답한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딥 리서치한테 던져줍니다. 그럼 딥 리서치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검색을 하면 좋을지, 뭘 검색하면 좋을지를 검색을
이제 검색어를 지가 만드는 거고 여기가 어, 그 만든 검색어를 혹시 죄송한데 혹시 어. 화면이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뭐 확대 좀 가능할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검색어 만들어가서 검색을 하고요. 검색을 하면 거기서 이제 파이어크롤로 검색을 하면 그 사이트들이랑 그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마크다운으로 정리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너레이트 러닝 팔로우 캡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는 내가 뭘 배울 수 있나,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나 그런 거랑 다음에 내가 뭘 물어보면 좋을까 또 그런 것들을 동시에 생성을 하는 거고요. 생성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러닝과 팔로우 퀘스천을 이제 아까 요거 서치 쿼리 만들 때 사실 서치 쿼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 리서치 콜이라는 걸 같이 만드는데 요 리서치 콜은 결국 이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서치를 했나, 이번에는 뭘 할까, 그 두 개를 종합하면 내가 이전에 뭐 했고 다음에 뭐 할 거다라는 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넥스트 쿼리를 만들어서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 다시 요 서치 쿼리를 생성하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또 다음 쿼리를 생성하고요. 서치하고 학습, 이제 인사이트 얻고 다음 거 생각하고 여기 계속 돌아서 결국은 여기 러닝스라고 하는 걸 쌓아요. 계속 여기서 나온 러닝스를 어레이에다가 계속 쌓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방문했던 URL도 여기다가 다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요 두 개를 가지고 리포트를 생성을 하면 이제 딥 리서치 리포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요 과정에서 여기 보면 브리스와 뎁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브리스는 내가 어떤 쿼리가 주어졌을 때 검색어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주가 분석을 하겠다 하면 주가에 대해서 뭐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전통적인 분석 방법을 따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장기적인 전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관점이 생길 수 있을 건데 그 관점을 결정해주는 이제 값이 브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리스가 들어가면 그리고 뎁스는 내가 이거 넥스트 퀘스천 뽑는 거를 몇 번 할 거냐 그거 결정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관점이 정해지고 하면 뭐 4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4개가 이제 패러럴로 동시에 이제 돌고요. 동시에 돌면서 이제 브리스와 뎁스는 한 번 돌 때마다 브리스는 2분의 1로 뎁스는 1씩 줄이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로직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오픈된 그 코드가 있고요. 그 코드를 저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플로 차트로 만들고 그걸 다시 이제 엠파련으로 옮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프롬프트나 각각의 요 빨간색이 전부 다 AI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하기 위한 프롬프트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포맷 또 이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웃풋 포맷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면 요런 게 나오고요. 괴물이 나왔군요. 네, 요런 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 사실 원본과 딱 동일하진 않고요. 저는 여기에 요런 나름 그래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넣은 거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 웹북 쓰실 때 보면 다 여기 그냥 해시된 그걸로 쓰시던데 여기 패스 주면 이렇게 패스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웹북에 대한 패스가. 네. 저 몰랐어요. 패스에다 내가 원하는 그렇군요. 그걸로 쓰시면 돼요. 그럼 그 패스로 쓸 수 있어요. 누군 되게 깨끗하게 쓰고 저도 맨날 저거 해시드 쓰고 저거 어떻게 쓰지 하고 있었는데 패스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 갖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앱스미스 UI 연결을 해놨고 그래서 요거 받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보통 쓸 때 사실 웹북은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런 항상 stat input이란 걸 해서 내가 여기서 뭐가 들어오는지를 보려고 좀 이렇게 해놓고요. 보면 썰프 API 키들도 다 받아가지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퍼블릭이라는 계정을 하나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API 키 JS를 받은 것에 쓰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드를 봅니다. 여기 보면 그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 이제 모드가 올 건데 그러면 스위치에서 뭐가 들어오는 거 AI가 들어오면 일반 AI 기능하고 피드백이 들어오면 이제 피드백하는 이런 거에서 웹북 리스폰스 하고요. 딥 리서치가 들어오면 이제 또 딥 리서치로 가는 시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웹북 2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웹북에다가 모드를 던져가지고 스위치를 시켜도
하나의 웹훅으로 두 가지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 리스폰트 웹훅을 해야지 받게 되어 있고, 요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딥 리서치 또 이제, 아까 그 플로우 보여드린 대로 여기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 제가 더 들어간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지금 해놓은 거에 보면, 이렇게 오브젝티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진행하지 않고, 원래 코드는 없는데, 요게 한번 정리를 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브젝티브를 만드는 이 시스템 프롬프트라, 이제 포맷, 이런 거 다 해놨고요. 오브젝티브를 만들고요. 당연히 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AI 시켜서 만든 거고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요거는 다른 워크플로우 그 트리거 시키는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딥 리서치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던져주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 호출하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서치 쿼리 만드는 거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검색을 하고요. 검색할 때 쿼리 주어지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 주어지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 보면 브리스랑 탭스 업데이트 한번 시켜주고 쭉 이제 했던 거 진행하고 여기서 러닝 생성하고 쭉 간 다음에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죠. 여기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호출을 하면 얘가 이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도 보면 아마 익스큐션에 저거 한 번으로 할걸. 네. 잠시만. 항상 이거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되지. 원래 이렇게 돌거든요. 이게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했던 게 요거일 건데, 요거 보면, 여기서 실행이 돼서 처음 들어온 게 여기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맥스 설치콜이랑 브리스 탭스 있고, 러닝이랑 비지트 URL 비어져 있고, 이렇게 도는 거죠. 여기서 if에서는 이제 탭스가 0보다 크면 항상 도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종료하는 거죠. 러닝이랑 돌려준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속 돕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돌게 되는 거죠. 그 서브 워크플로우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 이게 제가 너무 이제 개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그 기본적으로 앱스미스에서 이제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오래 걸리니까 한 5분이 걸렸거든요. 대충. 근데 앱스미스에서는 웹훅을 한번 호출했을 때 최대 60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슈퍼베이스에다가 이제 DB를 넣어놓고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그거를 받아와야 됐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해결이 가능해서 그래서 슈퍼베이스에다가 이제 이걸 연결을 해놨고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이렇게 오브젝티브 만들면 일단은 얘도 호출을 하면서 슈퍼베이스에다가 DB를 오브젝티브 넣어놓고요. 얘도 이제 딥리서치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요. 여기다가 요 리포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러닝스랑 URL을 다시 업데이트를 시키면 앱스미스에서는 이제 여기 보면 웹훅을 거는 부분이 있어요. 웹훅으로 했는데 웹훅을 걸어가지고 내가 오브젝티브에 대한 DB 생성할 때 그때 그 아이디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아이디를 가지고 웹훅을 걸어주고 웹훅이 걸리면 웹훅에서 이제 계속 리슨을 하는 거죠. 여기서 리슨을 해서 이벤트가 새롭게 오면 그때 이제 채팅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다가 이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 뜨게 되거든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을 하면 리서칭을 시작을 하면 여기 요 스타트 애니메이션 시켜가지고 어싱크로 비동기로 돌리게 하고 돌다가 스탑을 시키면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여기 채팅, 그러니까 꼼수인데 이거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요. 500ms 단위로 요 텍스트를 바꿔주는 거죠, 그냥. 여기서 요거로 그러면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비동기로 실행을 시키면 그렇게 넣어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채팅 히스토리 연결을 해놓으면 여기 자동으로 뜹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네. 와, 야, 정말 멋지네. 저기 네. 엠파렌이 정말 뭐 그냥 거의 뭐 서비스로 백엔드 서비스 만드시네요. 이거 빨리 돌아요. 그리고 이거 해보면요. 네. 그러니까 저거 AI가 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서치하는 거랑 뭐 다른 오버헤드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딥 리서치 내가 그냥 할 때랑 얘 시켜서 이거 만들어서 할 때랑 크게 차이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도 되고요. 뭐 대규모를 하게 되면 이제 멀티 인스턴스나 분산 처리에 대해서 뭐 로드 밸런스 이런 거 생각을 해야겠지만 서버 단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엠파렌이랑 또 프론트 연결하는 거가 뭐 세션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민님은 또 이 앱스미스 사용을 했는데 앱스미스 말고도 뭐 다양한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래도 쉽게 노코드
엠파렌도 그렇고 노코드로 만들 수 있는 프론트엔드도 이렇게 있으니까 잘 만들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그때 요거 보내주셨죠? 요거 보내주셨던가 그때 참고랑. 아, 네. 음. 요거 참고했어. 네네. 그 지금 엠파렌 템플릿에 올라와 있는 딥 리서치도 요거 참고해서 구현이 돼 있고요. 그것도 네, 저도 요거 참고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네. 네. 사실 이거 딥 리서치로 구현이 되는 것도 저도 신기하기도 했는데 네. 딥 리서치라는 것보다도 이러한 멀티 에이전트로 돌아가는 거를 엠파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네. 구현할 때 이제 이런 서브 워크플로우 활용해서 멀티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멀티 에이전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사실. 네. 네. 너무 훌륭한 세션을 준비해 주셔서 미니 세션. 그러면 혹시 더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다 끝나갔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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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저 끝났고. 네. 뭐 별건 아닌데 저 요새 이제 요거와 사실 요거는 그냥 베이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이제 그냥 생성하면 보고서가 좀 되게 러프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개념을 새롭게 또 만들어서 딥 라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러닝스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에이전트로. 그러니까 저거는 라이터는 지금 그냥 AI 한 번 호출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얘도 생각을 좀 시키자. 여러 번 반복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냥 할 때랑 되게 달라요. 이게 되게 길게 나와요. 그러면 엄청 길고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또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가 이거 오브젝트 만들 때도 한 번에 만들지 말고 사용자가 막 대충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너가 원할 때까지 내가 물어보겠다. AI가. 만족할 때까지. 또는 이제 오브젝티브가 명확해질 때까지 하겠다. 라는 관점으로 뭐 딥 퀘스천이라는 어떤 용어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계속 뺑뺑이 돌리겠죠, 여기다. 또. 그렇게 하면 아마 이제 딥 리서치의 어떤 품질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요것도 이제 뭐 검색할 때마다 좀 또 리즈닝 하는 요런 플로우 여기다 또 추가를 할 수 있을 거고. 네. 어떤 거냐면요. 여기 딥 리서치면 4개 나올 건데. 사실 뭐 이렇게 말로는 되게 쉬워 보여도 되게 어려운 거긴 하죠.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껐구나. 저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 이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야, 이걸 이렇게 공유했구나, 저분. 네. 요 분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 요 분은 아마 노션에다가 했을 거예요, 근데. 네, 노션에 업데이트 되어 있고, 저는 이제 그걸 채팅으로 만든 거고요. 요 분은 또 신기한 거는 채팅이 없는데 어떻게 저거를 질문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요거로 했어요. 폼으로? 네, 폼으로. 폼을 하고서 다음 폼으로 넘어가게 해서 이제 질문 받고 하는 거 구현하신 거죠. 네. 이것도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 뭐 파이어크루라는 속 아피파이라는 걸 썼다는 거. 네, 이런 게 아마 차이가 있어요. 저도 뭐 정리해서 여기에 올려 놓을 건데, 네, 한번 또 그때 보시죠. 유료용이 하시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유료? 아니 그냥 무료로 올릴 거예요. 그거 올리는 거. 그래. 이거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죠. 저거를 만드는 거랑 설명 드리는 거랑. 그렇죠. 아무튼 이거 진짜 뭐 모르겠네요. 이거 직접 하려고 하면은 직접 완전히 제로 베이스 하면은 진짜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은. 아까 선정님이 뭐 얘기했던 거랑 이제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 처음에 엠파렌 가지고 큰 거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할 때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예전에 논문 해가지고 뉴스레터 만드는 거 하나 처음 이제 크게 만들었는데 그게 순수 투입 시간만 한 40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딥 리서치 만드는데 한 4-5시간? 그거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엄청 구르다 보니 여러 팁과 노하우와 뭐 내가 딱 데이터 모았을 때 뭐 쓸 줄 아니까 이제는 그냥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만약에 파이썬으로 한다 치면 이런 코드를 내가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보면 엄청 오래 걸릴 거거든요. 개발자 입장에서 엠파렌의 최대 장점을 뽑으라고 하면요. 뭐가 있냐면 사실 내가 하나 실행할 때마다 그 즉시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되게 보기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코드로 하면 그거 못 보거든요. 보려면 그때마다 프린트를 넣어줘야 돼요. 맞아요. 보기도 불편하고. 네. 그러니까 되게 개발하는 단계를 개발 시간을 엄청 줄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네.
뭐냐면 네. 약간 실험적인 아이디어긴 한데 아, 예. 실험적인 아이디어라서 해보고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가 혹시 그 다들 시스템 프롬프트 AI 시켜서 만드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저는 네 그렇게 해서 만드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다가 느낀 게 시스템 프롬프트 만들 때 자, AI는 LLM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인간이 이해하기 편하게. 네. 근데 멀티 에이전트로 한다라는 건 시스템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뭔가 아웃풋을 만들 때 그거 인간이 이해할 필요가 없지. AI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 사실. 아, 네. 에이전트가 넘어갈 때. 음. 그러면 굳이 그렇게 조건을 좀 붙여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해보고 있어요. 뭐냐면 요런 거를 시켜봤습니다. 시스템 프롬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는 그냥 시켜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든 거고요. 요 밑에 거는 요거 AI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라고 해주고 AI가 이해하는데 필요 없는 토큰 쓰지 말라 이렇게 주면요 저게 이렇게 돼요. 좀 더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저게 네. 정확히 뭐죠? 그럼 저게 그 있는 게 어떻게 봐야 돼? 이거요? 네. 이거를 보려고 하면 안 되지. AI가 이해하기 좋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렇게만 해도 지금 여기에 내용이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저렇게만? 그쵸. AI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뭐지? 어떻게? 이거를 네.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AI가 아니 그래도 우리 결과 잘 작동하는지 네. 알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쵸. 놓고 결과 나오는 거 보면 돼 사실. 놓고 결과 나오는 걸 보면 되고. 그래요. 네 하나 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것도 모델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네, O3 쓰면 안 되고요. 잘 O1 쓰니까 이렇게 나오고 제미나이를 쓰면 또 결과가 약간 다르거든요. 제미나이 쓰면 그래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뭐 형태가 좀 있긴 한데 제미나이 쓰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옆으로 제이슨 형태가 아무래도 제일 컴퓨터 이해하기 좋은 그렇죠. 형태인 그러니까 것 약간 기본적으로 O1 쓰니까 사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저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마크 다운이 줄글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는 게 멀티 에이전트 환경에서 시스템 프롬프트 만드는데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네. 일단 그렇게 인사이트가 하고. 있네요. 그런 뭐 우리가 그냥 시스템 프론트 만들 때도 결국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 어쨌든 AI 자체가 먼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사람이 못해도 AI한테 잘. 이것도 뭐 GPT-4 시키면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코드 비슷하게 만들어요. 네네.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공유를 해줄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지민님이. 그래서 따로 아예 그 세션을 한번 지민님 따로 그냥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좀 제가 이제 약간 저도 웬만하면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지. 사실 이렇게 이런 커뮤니티 특성상 원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저도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바라긴 했거든요. 따로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미더블 아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도 이제 엠베서더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자,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이제. 그래서 마무리 이거 제가 링크 안 드렸고요. 제가 링크를 저희 방에다 올릴게요. 제가 링크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고 추석부 마지막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요거 그러니까 만족도조사 해주시고 추석부 보니까 제가 다 체크는 해드렸거든요. 혹시 제가 놓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이거 보고 제가 여기 헌금금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뭐 지민님 필요 없으니까 요건 여기 지금 운영진이랑 좀 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다 내용 됐고 마지막 이제 스터디 4기 이것도 이제 또 오늘 먼저 오픈을 이제 할 건데 먼저는 이제 저희 여기 내부 먼저 하고 이제 인원을 더 늘렸어요. 제가 이제 저도 시간이 좀 늘어난 게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원래 지금 10분까지 했다가 20번을 하고 지금이랑 좀 비슷하게 진행할 건데 뭐 가격은 이제 10,000원 더 그냥 더 올렸어요. 제가 좀 더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그러니까 지금은 더 계속 더 좀 제가 괴롭힐게요.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스터디 계속 몰리기도 했는데 좀 더 괴롭히고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스터디간 네트워킹도 제가 좀 잘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신청해 보시고 제 링크도 이거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혹시 이거 잘 또 후기 남겨주시고 4월에 따뜻한 봄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오후도 잘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